이신 아샬입니다. GOF의 디자인 패턴 영상 찍어야죠. 예,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책 모임 뭐 곧이죠.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뭐 아프다고 계속 안 찍었더니 잔뜩 밀렸어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거 제가 원래는 한 번 찍었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편집 못하겠다 해서 그냥 지워버렸어요. 열받아가지고. 일단 GOF의 디자인 패턴이라고는 돼 있는데 원제는 GOF란 말이 안 들어가요. 이제 이걸 쓴 4명의 저자들을 우린 갱 오브 4 해서 GOF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는데 갱 오브 4? 뭐라고 해야 되나? 4인방이라고 번역한 거는 보긴 했었어요. 근데 뭐 외국 애들 갱이란 말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원제는 여기 앞에도 있고 안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디자인 패턴즈고요. 패턴들 모아놓은 거죠. 디자인 패턴이 하나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이제 복수형 많이 빼서 얘기하니까요. 그 다음에 Elements of Reusable Object Oriented Software. 그러니까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의 어떤 재사용 가능한 어떤 요소들을 다룬 거죠. 정확하게 뭐 재사용 가능한 객체지향 소프트웨어의 요소인데 어쨌든 핵심은 재사용이란 말에 있어요. 이거 보면은 1장에 보면은 그 아저씨 말 인용하면서 한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이제 막 100만 번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반복되는 거를 패턴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죠. 있고 여기 보면은 그 추천사를 전에도 제가 언급했던 그레디부치 아저씨가 썼죠. 그레디부치 아저씨는 이 책 이거 쓴 아저씨고 UML 만든 아저씨고 객체지향 분석 설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레셔널 로즈에 이때는 다니고 있고 레셔널 로즈가 아니라 레셔널 로즈가 소프트웨어 이름이고 레셔널 하여튼에 있던 사람이 있고 그때 수석 과학자였고 거기서 지금은 IBM 수석 과학자죠. 어쨌든 객체지향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추천사를 봐도 굉장히 좋아요. 작고 간단하며 이해하기 쉬운 시스템, 굉장히 아름다운 얘기를 하죠. 서론 딱 하면은 객체지향 소프트웨어를 설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면서 시작을 하죠.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재사용 가능한 것들을 찾아내서 쓸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1장부터 쭉 보시면은 왜 이게 이제 필요하고 이때만 해도 그 객체지향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들, 그 고민들을 우리가 이해를 충분히 하고서 이 책을 읽는 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바로 6장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결론에서는 새로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그래서 기존에 설계 이런 거 많이 해봤던 풍부한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별거 없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다르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카탈로그 2부가 이제 카탈로그를 만든 건데 카탈로그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카탈로그를 만든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지 않으면은 패턴을 향상시킬 수 없고 더 나게 할 수 없고 여기에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 여기 있는 걸 더 낫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패턴을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시작에 불과하다. 여기에는 전문 설계자들이 쓰는 가장 일반적인 패턴 4가지가 들어있다. 이거는 진짜 최악체에 불과하다. 이 정도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여기에 우리는 이 책이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문서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문서화, 계기 이런 것들이 포인트죠. 그래서 이걸 뭘 기대할 수 있냐 얘기를 해요. 이거를 읽고 나서 좀 진행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책을 배우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추상 팩토리를 완벽하게 일을 하겠어. 가 물론 매우 중요한 거 맞아요. 추상 팩토리를 다르게 이해해서 다르게 쓰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었냐라는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서문에 있던 것처럼 객체지향 설계는 무진장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도 없게 하겠어요. 첫 번째로 공통으로 쓰는 어휘를 만들자라는 얘기를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링크드 리스트다. 링크드 리스트라는 말 우리 쓰잖아요. 정리가 있죠.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링크드 리스트를 그래서 어레이를 하나를 만든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냥 인덱스로 접근한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부르면 안 되죠. 우리는 정확하게 단방향일 경우에는 넥스트로 연결된 포인터로 다음 거 C 뿔뿔이 그러니까 C나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참조로 다음 거 넥스트 참조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쭉 하나로 연결된 거. 양방향일 경우에는 넥스트 말고 프리비어스도 같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링크드 리스트라고 쓰고 우리는 언제 어레이를 써야 되고 언제 링크드 리스트를 써야 되는지 알고 있죠.
그거를 혼동하면 큰일 나죠.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뭐 추상 팩토리 애들 뭐 이런 이상한 패턴들 어디서 배워가지고 잘못 쓰고 있다 막 그런 얘기들 가끔 하는 경우 있는데 그냥 말 그대로 잘못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링크드 리스트라는 거 아는데 잘못 쓸 수 있죠. 우리가 종종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 뭐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문제 낼 수 있잖아요. 면접 때 만약에 그걸 중요하게 내는 분들이 있다면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 동일하게 내야 돼요. 그냥 그걸 이름을 붙여야 제대로 우리가 써요. 제대로 인식을 하고요. 각각의 어떤 장점이 있는지. 소트 알고리즘이 있다. 그러면은 퀵 소트 뭐 최선의 경우, 최악의 경우 뭐 그럴 때 뭐 비고로 표기하면 어떻게 되냐 알면은 어느 경우에 퀵 소트를 써야 되고 어느 경우에 머지 소트를 써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마찬가지 디자인 패턴도.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쓰면은 어떤 각각의 패턴들은 그 만든 이유가 있죠. 링크드 리스트를 딱 쓰는 순간에 우리는 인서트랑 뭐 리무브가 굉장히 잦은 경우 겠구나라는 어떤 의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코드로만 표현한 것 뿐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걸 링크드 리스트라고 하는데 그 말을 붙이는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에 모든 게 다 들어와요. 더 긴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가 뭘 만드는데 객체가 하나가 있어. 근데 걔가 다음 객체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첫 객체만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런데 걔를 가지고 있었더니 다음 걸 알아. 걔한테 또 갔더니 또 다음 걸 알아. 이런 거를 그냥 링크드 리스트란 말 한마디만 쓰면 사실 게임 끝나요. 뭐 더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세세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개념이 한번 들어오면은요 더 이상 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이런 게 굉장히 강력해. 이름에 붙이는 거를 무시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체가 의도랑 그런 걸 하니까 우리가 뭐냐면 얘를 만들었는데 얘에 대해서 얘는 어떤 이유가 있고 링크드 리스트라는 말 하나만 쓰면 끝나죠. 마찬가지 디자인 패턴도 우리가 데이터 스트럭처랑 알고리즘 당연하게 너무나도 기본 중에 기본으로 배우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설계에서 우리는 뭐 C++, 자바 뭐를 배우네 프로그래밍 배우네 하잖아요. 설계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요. 그쵸? 설계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훈련하면서 그런 것들 하느냐를 충분히 많이 해야 돼요. 그런 데서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내용 굉장히 재밌어요. 리팩터링을 위한 목표. 여기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객체 제한 소프트웨어 생명주기에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 브라이언 푸트는 2단계를 프로토타이핑, 확장, 그리고 통합 3단계로 얘기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얘기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졌을 때 한 번에 짜잔 설계를 해놓고서 이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어떤 객체장 설계 기술들을 만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전혀 다른 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어요. 기존에 뭔가 분석된 것들이 있고 도메인 영역에 대한 분석이 있고 막 만들어요. 그러면은 뭐 재사용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이제 상속 같은 거를 쓰죠. 빨리 해야 되니까. 상속을 하면은 상속을 쓰는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부모가 어떻게 됐고를 내용을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박스로 재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엔 확장을 계속해야 돼요. 확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필요하네. 그럼 얘를 또 상속해서 쓰고 쟤를 상속해서 쓰고 막 그러다 보면 코드가 중복이 되니까 이게 다중상속이 안 되면은 뭐 여기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저기다 또 붙여놓고 막 그런 것들 하겠죠.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 일들이 막 계속 생겨요. 그리고 뭔가 상속 막 하다 보면 우리가 맨 처음에는 이렇게 이 클래스 계층 구조, 객체의 계층 구조, 계층 구조가 핵심이죠.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해놨던 것들 다 어그러지기 시작해요. 그럴 때 이제 나중에 통합을 하면서 통합 과정에서 리팩토링을 하는 거죠. 클래스 상속을 더 이상 하지 말고 중복되는 코드를 따로 객체를 따로 빼서 그러면 이제 책임을 다른 객체한테 주는 거니까 내가 그 안에 구현을 알 필요가 없죠. 알아서도 안 되고 캡슐에 따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리팩토링을 하는데 리팩토링을 기존의 수많은 프레임워크 프로그램들이 이미 해왔어요. 그랬더니 리팩토링을 했더니 이런 문제가 있을 땐 이렇게 해결을 했다더라 라는 어떤 좋은 모양들이 보이고 그 모양을 가져와서 이름을 딱 붙인 게 디자인 패턴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책 중에 하나가 패턴을 활용한 리팩토링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제는 Refactoring to Patterns 라는 책이고요. 여기도 보면은 이제 디자인 패턴 맨 처음에 배워가지고 막 아무데나 막 쓰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패턴을 향해서 이제 그 가게 리팩토링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다루죠. 저 책은 뭐 나중에 모임 때 한번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리팩토링은 다들 아시는 마틴 파울러 아저씨 책 이것도 다음에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얘랑 두 가지를 좀 하면은 확실히 좋을 것 같아요.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에리 감마 아저씨 있죠? 제가 좀 이름 많이 들어본 아저씨는 에리 감마랑 랄프 존스인데 에리 감마는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IBM에서 그 이클립스 리드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MS로 가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만들고 있죠. 그리고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한 거는 스위스 쭈리에서 태어난 분이거든요. 지금 뭐 다른 데서 살겠죠. 근데 켄트백이랑 같이 이제 웁슬라를 갔었나 어떤 컨퍼런스를 갈 일이 있었는데 쭈리에서 이제 같이 비행기를 타고 쭉 갔어요. 가는 동안에 이제 켄트백이 야 나 자바를 배우고 싶다. 자바를 알려달라.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뭐 알려주겠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면서 그러면은 뭐 익히자. 대부분 이제 문법적인 것도 좀 익히려고 하니까요. 프로그래밍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그 켄트백이 스몰토크에서 만들었던 S 유닛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J 유닛을 만들죠. 그렇게 해서 J 유닛이 비행기 타고 가는 3시간 동안인가 하여튼 그래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 어떻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거는 TD by example 켄트백이 쓴 책 보면은 좀 그 단초가 있죠. 어쨌든 그런 걸 했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에리 감마가 이제 박사 학위 논문에 있던 거를 좀 정리를 했던 거고 이것도 뭐 에리 감마가 다 짜잔하고 만들었던 게 아니라 기존에 쓰이던 것들 발견해가지고 그 정리를 한 책인 거고 그래서 뭐 여 뒤에 가면은 뭐 이거를 하는데 어떻게 붙었고 그 다음에 패턴 커뮤니티가 있고 막 하면서 건축에서 이제 패턴 랭귀지라는 거를 만들었고 패턴에 관한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나중에 찍을게요. 그 패턴 랭귀지가 있고 이제 이거는 패턴 랭귀지를 따르는 건 아니고 그냥 패턴 모음인 거죠. 카탈로그집인 거죠. 그렇게 한 건데 이렇게 만든 것들이 굉장히 우리 커뮤니티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시도가 예전에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뭐 이름 붙이고 막 하지 않느냐. 뭐 아트 오브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아저씨 도널드 커누스 아저씨 책 같은 경우에 막 알고리즘 설명하고 이것저것 막 가져오고 다 이름 붙어 있잖아요. 중요하죠. 아무 알고리즘이나 쓰면 당연히 안 되죠. 네. 확실히 알아야 되죠. 뭐 동일해요. 그리고 뭐 그래픽 잼스 뭐 게임 쪽에 있는 분들은 그래픽 잼스 영향받은 게 이제 게임 프로그래밍 잼스 뭐 게임 AI AI 프로그래밍 잼스였나 뭐 그런 거 있고 GPU 잼스 뭐 이것저것 있죠. 뭐 잼스 시리즈 많죠. 그런 것들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에 그다음에 켄트백 얘기 나오고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패턴 얘기 한 번 더 할 일이 있을 때 다시 좀 드릴게요. 그러면서 결론은 초대 글을 남겨 초대. 여러분도 이 우리 패턴 커뮤니티에 같이 동참해라 라는 거죠. 여러분도 패턴을 익히고 적용해서 써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발견한 패턴들을 적어보고 그쵸? 패턴 라이팅 워크샵 얘기가 나오거든요. 패턴 라이팅 워크샵은 예전에 피캠프였나 피캠프에서 했을 거예요. 피캠프에서 창주님이 웁슬라 가서 거기서 익혔던 거 와서 사람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저도 그때 참여해서 재밌었어요. 지금보다 그때 제가 만약에 훨씬 더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으면 더 많은 것을 배웠을 텐데 뭐 그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경험한 거 컸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비슷한 거를 좀 가질 수 있으면 재밌겠다. 특히 회사 안에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회사 안에서 쓰이는 어떤 패턴들을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그 패턴이 혹시라도 외부에서 만들어진 게 있으면 그걸 가져와서 그 이름을 같이 쓰고 없으면은 그냥 내가 만들어서 공개를 하는 거죠. 외국에는 패턴으로 써진 책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뭐 리팩토링 이것도 보면은 보시면은 똑같아요. GUF 디자인 패턴이랑 막 써놓은 방식이 이거 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책들이 GUF 디자인 패턴처럼 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디자인 패턴 자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패턴이라는 어떤 개발자들이 보면 프로그래머에게 멘토에게 묻던가 뭐 그런 책 있죠. 패턴 랭귀지를 좀 만들고 싶어 했던 책이고 그것도 비슷하게 써져 있고 뭐 DDD 도메인 주도 설계 이런 것도 패턴으로 써진 거고 뭐 X유닛 패턴이라든가 마틴 파울러 그 시그너처 책들 보면 되게 많거든요. 마틴 파울러가 예전에 썼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 패턴이었나 뭐 제목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어디 있었지? 바로 뒤에 있었네요. 네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거 보면 다 그냥 패턴이에요. 그냥 다 패턴. 패턴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그냥 올릴게요. 굉장히 너무 중요해서요 패턴은. 어쨌든 이런 것들의 시발점이 되니까 2부는 너무 중요해요. 2부에 있는 카탈로그에 있는 것도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한 번에 익힐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데이터 스트럭처 뭐 알고리즘 수업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하나 배우는데 금방 뭐 한 번 딱 보다 이거 내가 까짓 것 그냥 해야지 금방 안 돼요. 여러 번 숙달해야 되고 각자 장단점이 뭔지도 충분히 익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 장기적으로, 왜냐면은 설계라는 분야가 사실은 경험으로 많이 하는 거라서 큰 거를 만져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알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디자인 패턴 익힌다고 해서 조그만한 거 만드는데 쓰면은 지옥만 펼쳐져요. 예. 큰 거에서 어떤 소프트웨어가 성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생명주기 그 과정 속에서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알기 어렵고,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내지는 여러분이 앞으로 겪게 될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2장 충분히 읽으시고요. 1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읽으셔가지고 2부, 그러니까 3장부터 3, 4, 5 그 전체 패턴을 3가지로 크게 구분을 해서 여기서는 이제 놓고서 쓰는데, 어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책 그 다 못 읽으신 분들 1장, 2장, 6장 충분하게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 이 책이 95년 나왔을 때 그 당시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계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에 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책 우리 같이 읽으셨던 분들은 맨 앞에서 객체지향 역사 뭐 그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거기에서 90년대에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요. 이 책 같은 경우는 UML 쓰지도 않아요. 네, UML 표준이 아직 그 합쳐지기 전이라서요. 모임 때 맞나요? 예. 뭐 2부 읽으실 때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뭐 그거를 완전히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예, 전체적인 분위기 느끼고, 이 책은 뭐 한 달 동안 읽고 만나는 거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보고 계속 영원히 공부할 거다 하다가 어떤 설계를 이슈가 있었을 때 근데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그럼 찾아서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 장단점을 우리가 충분하게 다시 고민을 해가지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망할 수도 있어요. 망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은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면은 좋겠네요. 네. 어쨌든 우리 모임 때 만나도록 합시다. 영상 계속 찍을게요.